어, 지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ADC 부분 하기로 했죠. 그쵸?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특수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계속 저번 시간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쵸?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GPIO, 그쵸? GPIO 관련된 거 먼저 해드렸고, 필수적으로 인터럽트, 그쵸? 인터럽트 부분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필수적인 타이머 부분도 해드렸고요. 그다음 부가적으로 PWM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안 한 부분이 인풋 캡처, 그쵸? 캡처 부분이랑 이제 또 다른 기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번 같이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 타이머 다음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나 ADC라는 기능을 다룰 거예요. 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그냥 흘러가는 질문으로, 앞으로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오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약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쵸? 자, 지금은 마이카메라 암 프로세서, 그쵸? 암 프로세서 중에서 이제 PC 환경의 경우랑 인베디드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인베디드라는 이 경우가 있는데, 자, PC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쵸? 보통 이제 AMD나 인텔사 거를 쓸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인텔 자체에서도 A8코어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고성능 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쓸 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암 프로세서예요. 암 프로세서. 그렇죠? 암 프로세서. 이 암 프로세서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첫 강의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이제 암코어를 지배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력을 확장하고 있는 게 이제 암사죠, 암사. 이 암사 자체에서 코어를 이제 저희들이 뭐 삼성이나 이렇게 뭐 ST도 마찬가지고요. 뭐 TI사나 NXP 이런 데들도 암사에 있는 코어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한 종목이 된 거죠. 흔히들 말하는 이제 AVR이라는 것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언젠가는 이 AVR 8비트 프로세서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8비트 프로세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가격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AVR 이제 8비트 프로세서는 좀 많이 낙후가 됐죠. PC 같은 64비트가 벌써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에서도 어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제 그 32비트 다음 64비트 코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어떤 코어 성능도 이제 컴퓨터 성능이랑 거의 맞먹기 나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마트폰도 지금 아마 아이폰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거, 그리고 삼성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폰은 64비트 프로세서 코어일 거예요. 그쵸? 그 코어 자체에 들어있는 암코어도 이 암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베디드에 적용되는 모든 IT 기기들,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기기들은 이 암사의 기기를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중학생 1학년이 질문을 했어요. AVR 이 무슨 용도에 쓰이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어쩌다가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어, 아, 글쎄요. 쉽게 말을 하면은
학생이 갖고 있는 핸드폰, 그쵸? 뭐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PD 아니야,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전자 제품에서 쓰이는 중앙 제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도 메인 심장이 있듯이 주변 기기에 심장이 있는데 그런 심장들을 제어하는 프로세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강의는 이제 이런 뭐 암사 칩을 사용해 가지고 마이컴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수적으로 인베디드라는 어떤 포팅이죠. 그쵸? 리눅스 포팅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어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뭐 TFT LCD라든지 RTOS를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 그 과정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들어있는 내장된 기능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능들 그리고 들어있지 않더라도 외부 칩셋을 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앞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경험자도 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나 이제 대학생 분들 그 다음에 막 이제 IT 분야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막 징징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커리큘럼 자체는 저희가 좀 고사양 커리큘럼으로 잡을 생각이에요. 최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웬만하면 제외를 하고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좀 희소성 있는 거를 공유를 해드려야 이런 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ADC라는 부분이죠. 그쵸? ADC라는 부분을 그래 ADC란 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레퍼런스 보드죠. 그쵸? 레퍼런스 보드인데 어,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게 칩셋이죠. 칩셋인데요. 어, 그냥 일반 IO처럼 달려 있죠. 그쵸? 그 핀맵을 우리가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레퍼런스를 쓰고 있는 어떤 그 칩의 ADC라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과목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컴퓨터, 전자, 전기 중학생이랑 애매한 과학분의 전기 파트 있죠?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높아요. 또 질문을 하니까 뭐 대답 안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볼게요. 핀맵 매뉴얼을 보면 핀맵 매뉴얼을 보면은 자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죠. 이 중에서 ADC라는 부분이 과연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DC라는 부분은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자 ADC1과 ADC2 그렇죠? 두 개의 ADC를 가지고 있는 칩셋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칩셋 자체가요. 그리고 레퍼런스 들이 뭐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ADC가 두 개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12비트 ADC죠. 그쵸? 그럼 이 비트 수라는 거는 분해능을 의미해요. 분해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떤 값을 1로 나누냐, 10으로 나누냐, 100으로 나누냐, 1000으로 나누냐 하면은 하나의 샘플링하는 어떤 그 값에 대한 그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정교하게 이제 비교하고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12비트라고 하면은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학용 계산기를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으로 갈까요? 자, 12비트예요. 비트가 12개, 그쵸? 그러면 비트가 12개라는 거를 보면은 바이너리 코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비트 값을 10진수로 따지면은 뭐 4095죠. 4096개.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 어떤 값을 4000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3.3V 기준으로 많이 쓰죠. 더 고사양은 1.2V, 2.7V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3.3V 나누기 4096을 하면요, 대략적으로 0.8 mV까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8 mV, 그러니까 1000분의 8 볼테이지만큼을 저희가 하나의 비트만큼 제어가 아니라 센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분해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센서 값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아, 맨날 보던 대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ADC라는 거는 클락을 어떤 걸 쓰냐? 우리가 앞서는 RCC라는 클락을 무엇으로 ADC의 심장 역할을 해주는 클락을 줄 것이냐로 봤을 때는, 자, APB2예요. 그쵸? 최대 72MHz를 주는 그 ABB 클락 라인에서 ADC를 샘플링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해서 ADC를 검색을 해볼게요. ADC 채널을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있고, 그쵸? 세 개도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 부분은 ADC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쵸? 자, 12비트의 아날로그 디지털을 컨버팅 해줄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ADC는 외부에 16 채널을 갖고 있고요. 16개의 채널을 통해서 ADC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모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암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DMA 기능이죠. ADC도 DMA 컨트롤을 통해서 ADC 센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온도 값에 대한 어떤 범위, 그쵸? 센서 범위는, 자, ADC, 자, VDD라는 DDA.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회로책을 보면은 VCC라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요, 어떤 칩은 VCC라는 게 돼 있고요, 어떤 거는 VDD라는 게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은, 자, TTL 레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들은 전원 자체를 VCC라고 표현을 해요. 자, CMOS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전원은 VDD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하셔가지고. USB요. USB는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통신 수단이에요. USB 메모리라는 거는 뭐냐면, USB 통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저장시킨다는 거에서 USB라고 해요. USB 자체가 메모리는 아니에요. USB 통신을 허용하면서 내부에 메모리 공간이 있는 거예요. USB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저장을 시킨다는 거지, USB 자체가 USB는 무조건 저장입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죠? 세밀하게 가면은 어려운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 VCC라는 거는, 그럼 TTL 레벨은 뭐냐면, 자,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그쵸? 트랜지스터. TR이라고 그러죠. 그쵸? 자, 트랜지스터 레벨을 가지고 있는 VCC고요. CMOS 레벨. CMOS 레벨은
이제 우리가 뭐 TR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레벨 자체가 어, TTL 레벨은 기본적으로 0 아니면 5V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CMOS 레벨은 0과 5V 레벨이 아니죠. 0과 뭐 기타적인 모든 레벨을 다 포함을 하죠. 모든 레벨. 자, 5V도 포함을 하고요. 그쵸? 그 이하 3.3V도 허용을 하고 2.7V도 허용을 하고요. 물론 1.2V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하는 거 있어요. 자, CMOS는 자, 드레인, 소스, 그 다음에 뭐예요? 게이트. 그쵸? 게이트. 이렇게 명칭을 하죠. 그쵸?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컬렉터, 그 다음에 이미터. 그쵸? 이 명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VDD라는 그 의미를 혹시나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CMOS 레벨의 드레인단의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DD, 뭐 CC 이런 거는 전원을 뜻해요. 전원. 어쨌든 ADC라는 내부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위한 공급 전원은 2V에서 3.6V를 전원을 주셔야지 ADC라는 기능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레퍼런스 기준 전압은 아니에요. VDD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REF는 뭐냐? 뭐 V, REF도 그 ADC에 들어가고 V, DD도 들어가고요. 그쵸? V, REF,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ADC에 쓰는 전원들인데 그럼 VDD는 뭐지? 그냥 ADC 전원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칩 내부에 들어있는 ADC 컨버터라는 어떤 프로세스 어떤 그 기능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공급 전원인 거예요. 이거는 비교 전원이고요. 내가 ADC 컨버팅 하기 위해서 비교 전압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레퍼런스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끝이에요. ADC라는 기능은 그게 답니다. 그러면 ADC라는 거는 과연 핀맵을 한번 볼게요. 핀맵을 한번 볼게요. 자, 핀맵을 보면은 자, ADC가 채널이 아까 전에 보면 16개 채널까지 있다고 했죠. 그런 채널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1, 2, 1, 2라는 건 뭐냐면 ADC 1 그리고 2 두 개의 ADC를 가지고 있다.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데 너 채널 0번째 쓸래? 아니 10번째 쓸래? 아니면 11번째 쓸래?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채널을 쓰든지 상관은 없으니까 보통 1채널 많이 쓰죠. 1채널. 그럼 여기 ADC 1, 2 1채널이 있죠. 그쵸?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 PA0 그러니까 P0라는 포트 안에 있는 특수 기능 ADC 채널에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로도를 보시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핀 번호는 10번이에요. 그쵸? 10번 핀 이게 바로 ADC 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ADC를 사용할 수 있는 핀 포트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ADC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가변저항이라든지 온도 센서, 뭐 적외선 센서, 뭐 기타 등등 센서를 필요한 어떤 센서 값을 가져오기 위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딴 데 넣어서 상관은 없고 보통은 많이 넣어요. 첫 번째 쓰지 않는 핀이라고 하면요. 어,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ADC 걔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과연 ADC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페이지가 여기 있죠. 자, 이런 잡다구리한 설명들은 제가 다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냥 읽어보시라고 했죠. 뭐 그냥 설명이에요. 앞에 설명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자, ADC 특징들이 있죠. 이거 다 뭐 읽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장 중요하는 거 12비트 분해능을 갖고 있다. 그쵸? 싱글, 그 다음에 연속 모드가 될 수 있고요. 스캔 모드도 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산도 해준대요. 그쵸? 그리고 외부 트리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모드도 되고요. 뭐 다 된대요. 그다음에 연속 모드 아니게 할 수도 있고요. 전압은 이 정도 전압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 전압은 레퍼런스 기준 전압보다 사이값만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DMA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산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무슨 해석을 했는데 한글로 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클락 관련이죠. 어떤 식으로 샘플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나오는 거, 딜레이 타임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고. ADC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ADC가 과연 무엇인가? 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은 돼 있으면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설계자 입장에서만 알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ADC 어떤 컨버터 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 시간엔 차라리 다른 걸 더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VDD, VSS. 자, 이 SS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제? 자, 드레인, 소스예요. 이때 전압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교 전압입니다. 자, 즉, 이 ADC라는, 자, ADC 전원이라는 뜻이에요. VDDA라는 거는. 자, ADC라는 여기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여기다 그라운드를 놓고 여기다가 VDD 전압을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컨트롤 박스가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동작을 하는 기준 전압은 여기 REF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0이냐 뭐 5V냐 3.3V냐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사이값으로 전원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REF라는 전원을 5V 넣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5V 전원 넣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럼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내부 안에 컨트롤에 있는 비교 칩 자체에 연산 증폭기 자체가 비교기가 레퍼런스 전압을 최대치를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급 전원이 3.3V라고 해가지고 얘까지 3.3V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파라미터 값 한번 볼게요. 제가 보면은 어디 부분가 나와 있겠죠? ADC 부분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어딘가 나와 있나?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레퍼런스 전압이랑 VD 전압이랑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커도 상관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압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 버렸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준 차이에요. 기준 전압. 가장 높은 전압과 가장 낮은 전압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런 질문을 하죠. 그쵸? 중학생 1학년분. 나중에 한번 전기 파트 공부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회로 강의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짬짬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자, ADC X라는 건 뭐냐면 X는 자 저희가 사용하던 칩 안에 ADC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쵸? 두 개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채널이냐, 투 채널이냐, 거기에서 채널을 몇 번째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GPIO 포트 안에 ADC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기능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먹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ADC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ADC 클락이라는 거 보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원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모든 프로세서들은 클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헤르츠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장. 그 심장을 ADC 클락이라고 명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메인 프로세서 72MHz 중에서 ADC 클락을 어떤 식으로 내가 샘플링해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클락 수를 정해주는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ADC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ADC 클락을 넣어준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 부분도 RCC 부분이죠. RCC 부분에서 어떤 식의 클락을 디비전 할 것인가, 그래서 동작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랫부분은 자 ADC 컨트롤러 모듈 자체에서 타이머 관련된 채널, 그쵸? 타이머 관련된 채널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그 채널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좀 내용이 어렵죠? 말이 좀 어렵네요. 그쵸? 그래서 자 16비트라는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무언가 데이터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DMA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보시면은 인터럽트 테이블도 갖고 있네요. 그쵸? 인터럽트 테이블도 갖고 있어요. 와치독 타이머도 갖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잘 모르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아날로그든 와치독이든 어떤 컴페어 비교 모드든 자 그런 모드를 쓰기 위해서 이 모드 여기에 있는 모드를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플래그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래그를 쓸 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래그를 쓸 수 있는 거고, 플래그가 있다는 거는 인터럽트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 다이어그램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자세한 거는 실제로 아래 세밀한 부분을 다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인터럽트 부분도 같이 나와 있어요. 타이머 그 ADC 부분에서 왜 나와 있는지는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서는.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죠. 자, ADC3.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ADC3가 없어요. 그렇죠? ADC3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VREF라는 전압은 아날로그 레퍼런스 포지티브. 자, 비교 기준의 비교 전압의 플러스 전압이란 거예요. 그 범위는 2.4V가 이상 무조건 돼야 되고 VDD 전압보다 작아야 된대요. 같거나 작아야 된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위에서 한 예제가 틀린 거죠. ADC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위한 공급 전원을 3.3V를 만약 넣었으면 비교 전압은 3.3V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크면 터지겠죠? 자, VDD 전압 맥스 3.6V예요. 그쵸? 마이너스 전압은 무조건 SSA. 자, 소스 전압과 같게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러 전압과 최소 같아야 된다. 아래는 그라운드 또는 파워에 맞는 공급을 전환해주면 된다. AD 채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솔직히 ADC는 프로그램적인 어떤 개념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ADC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ADC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면 솔직히 그거 가지고 센싱해주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ADC 컨트롤 레지스터, 뭐 클락, 채널 셀렉션,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설명들, 자, 인절 그룹, 레귤 그룹, 이 그룹들이 과연 뭘 하는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채널별 어떤 그 선택적인 거, 그 다음에 자, 온도 관련된 것도 막 나와 있네요. 그쵸? 싱글 컴pression 모드, 컨티뉴 모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싱글 컨버션 모드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냥 계속적으로 컨티뉴 모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컨티뉴 모드와 자, 싱글 모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쉽게 생각할게요.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ADC의 어떤 값을 실시간으로 읽어와야 되는 입장이라면 컨티뉴 모드가 효율적입니다. 자, 과정이라는 게 그래요. 과정이라는 게. 자, 컨티뉴 모드 생각을 해보세요. 싱글 모드를 그냥 계속 돌리면 결국 컨티뉴 모드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거니까. 어, 즉 무슨 말이냐면, 아, 이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토요일 10시에만 합니다. 어, 컨티뉴 모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ADC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요, 1부터 10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할게요. 자, 프로스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싱글 모드는요, 1부터요 10까지 과정을 한 번 하는 거를 싱글 모드예요. 칩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이 이런 건 같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는, 싱글 모드를 100번을 돌든 1000번을 돌든 한 번을 돌든 그 과정의 시간은 다 똑같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과정, 하나의 샘플링하는 과정 시간이 뭐 1초가 걸린다고 하면 10번을 샘플링하고 싶으면 10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ADC라는 샘플링 값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앞부분은 분명히 어떤 설정 부분일 거고, 받아와서 계산하는 부분은 한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티뉴 모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처음에 이 전체 구간 한 번 돌고요. 그 다음부터 여 부분부터 다시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번 돌 때 10초가 아니라 10초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좋죠. 그쵸? 근데 싱글 모드라는 게 왜 있냐면,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항상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쵸? 내가 필요할 때 가져와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떤 특수 기능을 계속적으로 동작을 시킨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메모리 공간, 레지스터 공간을 계속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동작할 타이밍에 만약에 프로세스가요 10개가 돌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ADC면 10개를 다 돌려야 되는 거라, 필요할 때만 돌리게 되면 어쨌든 순간적으로 9개만 돌리게 되는 거죠. ADC라는 기능을 빼게 되면. 그쵸? 그러면 속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기능적 차이가. 그래서 싱글 모드라는 게 있고 컨티뉴 모드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실시간으로 계속 컨티뉴 하고 싶다, 그럼 컨티뉴 모드를 하시고, 특정 신호에 맞춰서 그때 들어오는 값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싱글 모드로 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게 그 설명이에요. 그 설명이고, 타이밍도를 보시면은 ADC 클락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동작을 해요. ADC 파워 온 하는 시간이 이 클락 시간이죠. 그쵸? 자, 한 사이클에 대한 컨버전, 그 다음에 두 사이클 다운 컨버전 하면서 이 신호에 맞춰서 ADC 컨버션이 일어나고,
두 번째도 두 번째 일어나고요. 그쵸? 그 다음에 EOC라는 어떤 특수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컨티뉴 타임이냐 그냥 전체적으로 컨벤션 타임이냐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셋 시키냐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즉 뭐냐면 EOQ라는 신호가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 신호라는 어떤 특정 신호가 터지게 되면요 다음 넥스트 신호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쵸? EOQ라는 게 플래그 셋이네요. 그쵸? 컨버션의 끝 지점을 알려주는 거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뭐겠어요? ADC라는 어떤 특정 기능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 플래그 비트가 터진다는 거네요. 그리고 다시 셋이 되면은 다시 ADC 기능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유출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ADC 이 플래그 비트를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세트 시키지 않으면은 ADC 한 번 두고 말아버립니다. 그쵸? EOQ 점이 계속 set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넥스트가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어, 아날로그 볼테이지 전압의 구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턱 전압이죠. 하이 문턱 전압, 로우 문턱 전압. 그 전압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날로그에 대한 전압 범위라고 정의를 한대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자, 컨트롤 레지스터 1 안에는 자, 이런 게 있대요. 요 비트가 있고, 요 비트가 있고, 요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 모드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넘어갈게요. 자, 스캔 모드라는 게 또 있네요. 스캔 모드.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자 인주 채널 모드, 그 다음에 오토 모드. 그래서 인젝트 컨버전 모드는 어, 이 이벤트가 터지면은 ADC가 리셋이 되네요. 그리고 SOC라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가 그 다음번에 뭔가가 터져요. 무슨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인젝션 컨버전 레지스터 모드니까 어디죠? 채널이 여기나요? 자, 이 모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그쵸? 이 모드가 뭔지는 몰라요. 그쵸? 트리거든 모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자 JAUTO 비트를 반드시 뭘 해줘야 된대요. 클리어 해줘야 된대요. 그쵸? 그리고 스캔 비트라는 게 또 있나봐요. 레지스터 안에 이 스캔 비트도 다 반드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셋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냐면 ADC CR1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대요. 이 모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쓰고 싶으시면 ADCR 레지스터 안에 이 비트 1로 만들어 주시고 이 비트 0으로 만들어 주시래요. 그래야지 저 모드를 쓸 수가 있대요. 자,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자, 시작을 할 때 하나 자 채널 볼까요? 자, ADC CR2 레지스터 안에 AD ON이라는 비트가 세팅이 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채널에 있는 하나의 그 ADC 계산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컨버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부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했을 한다면 그쵸? 어떨 때요? 다른 채널인지 이 채널인지 몰라. 어떤 채널에서 컨버전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터럽터 터지게 되면은 현재 컨버전은 리셋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이벤트에 맞춰진 인젝트 채널에 대한 어떤 그거는 어떻게 돼요? 컨버트 된대요. 어떻게? 하나의 스캔 모드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채널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처음에 리갈더 그 다이어그램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블락 다이어그램. 이 부분에 있는 인터럽트가 가장 마지막에 터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됐네요. 채널에 대한 이 채널에 대해서 리사운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음, 타임 다이어그램에 맞춰가지고 좀 제한적이다. 그럼 뭐가 제한적이냐? 이거에 맞춰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타이밍도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도를 한번 볼게요. 이 모드가 아니죠? 이 모드가 아니고 타이밍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모드가 도대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같은데, 어, 솔직히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이 모드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장점이 뭐고, 이렇게 하게, 이 기능을 쓰게 된 어떤 경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솔직히 저게 뭔지 나오지도 않네요. 그쵸? 구글링을 해볼게요. 어, 그것도 안 나오네요. 그쵸? 이거는 해보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겠네요. 그쵸?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다이어그램은 봐도 다이어그램은 봐도 요건데요. 그쵸? 요건데 이 채널을 쓰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그쵸? 어쨌든 똑같이 인터럽트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볼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혹시 이걸 한번 비교해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많은 걸 해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그래서 타이밍도 아까 대충 보셨고 어, 전체 타이밍도가 있을 텐데 없네요. 볼게요. 이건 DMA 부분이에요. 나중에 DMA 파트를 할 때 전체적으로 DMA 파트가 왜 있는지 그리고 그 각 기능별로 그 부분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DMA 부분인가? 자, 여기가 ADC 부분이네, 그쵸? 아까 똑같아요. 어떤 ADC 채널을 우리가 받아와서 자, ADC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마스터 슬레이브 부분에 있네요.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욜로 보내주는데 요거랑 요거랑 차이점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드랑 이 모드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굳이 쓸데없이 달아나지는 않을 거고. 어, 이거는 그래요. 샘플링 한 다음에 그 값을 넘겨주고, 샘플링하고 그 값 남겨주고, 샘플링하고 그 남겨주고 하는 건데, 순서가 만약에 4채널을 전부 다 쓸 경우에는 ADC1 같은 경우는 3채널부터 거꾸로 간다는 거고요. ADC2 같은 경우는 0채널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차이예요. 순서가 그런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림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죠. 16채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컨비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컨버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떤 순서적인 문제죠. 어쨌든 샘플링하고 컨버전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닥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쓸 때 중요할 것 같고 당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용 부분이. 이것도 어쨌든 샘플링하고 컨버전하고 샘플링하고 선버전하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게 그림을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칩에는 없을 것 같아요. 패키지가 자체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페이지는. 온도 특성이에요. 온도 특성도, 온도 특성도 한번 다시 보시고, ADC 인터럽트 부분이죠. 인터럽트가 아까쯤에 EOC, JEOC, AWD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그 블락 다이어그램에. 그래서 인터럽트가 세 개의 플래그가 있고, 세 개의 인터럽트 컨트롤 비트가 있는데,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요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 시트 상에서. 자, 그 다음 레지스터죠. 자, 레지스터 들어갈 때는 이제 펌단을 시작할 때 레지스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펌단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1차 방송을 마칠게요. 자, ADC라는 건 그런 겁니다. 특정 범위의 아날로그 볼테이지, 그쵸? 전압 값을 가져오면 값을 자, 분해능에 맞게 비교를 해서 비교 값을 12비트 값에 맞춰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레지스터는 인젝트 모드나 여기 레지스터 아니면은 이 레지스터 둘 중 하나에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겠죠. 저장을 시켜준다는 거겠죠. 그쵸? 저장을 시켜준다는 거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내가 ADC 값을 쓰는 거예요. ADC라는 기능 자체가 거기가 다니까 그쵸? 거기가 다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펌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우선은 1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펌단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2차 방송도 마치도록 할게요.